자, 오늘은 이제 원가 계산의 실제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실제 원가 계산, 정상 표준 원가 계산하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다 실제 원가 계산이었고, 그러면 자료에서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냐면, 당기에 뭐 재료비, 노비, 제조간접비가 얼마 발생이 됐다. 그리고 발생된 제조간접비는 일정 기준으로 나눠주겠다. 또는 종합원가 계산도 재료원가 얼마, 가공원가 발생됐다. 또 결합원가 계산도 당기 발생 결합원가 얼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자, 정상과 표준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예측한 원가다. 예측한 원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우리 생각 기본적인 상식하고. 자, 근데 그러면 왜 예측한 원가를 쓸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과 표준 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요. 실제 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사전과 사후 원가 계산은 우리 수업 목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무 하시는 분들은 사전 사후 원가가 더 많이 쓰입니다. 정상 표준 원가 계산보다. 그러면 이제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설명을 드릴 텐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생산 방식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있다고 하면 어차피 다 상호 조합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수업 목적상 여러분들은 개별 정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합 표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업 목적상. 우리 그 활동 기준 원가 계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개별 원가 계산에 이어진 걸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정상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의 영어가,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죠? 테스트 한번 해야 되겠다. 정상 원가 계산을 영어로 노멀 코스팅이라고 그래요. 노멀 코스팅. 그 노멀이 뭐예요? 해석하면 정상이지 뭐야 보긴. 근데 사실 노멀이라는 그 단어가 정상만 있는 건 아니죠. 의미가 되게 많죠. 근데 정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비정상을 뭐 앱노멀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노멀 코스팅이 이게 정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일반적, 평범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 노멀 코스팅을 정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요게 정상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래요. 그는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봤던 실제 원가 계산이 바로 뭐예요?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원가 계산을 했는데 그게 비정상이래. 예. 실제 비정상이에요. 실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실물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상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을 가지고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시 우리 예전에 배운 거지만 개별 원가 계산의 어떤 기본 사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개별 원가 계산 설명할 때는 이제 선박업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유람선, 유조선, 화물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재료비, 농후비, 제조 간접비의 원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직접 빼기 때문에 직접 추적을 했고요. 제조 간접비는 나눠준 거죠. 자, 나눠주는데, 자, 나눠주려면은 어떠한 요소들이
집계가 돼야 되냐면 일단은 배부할 금액, 제조간접비 금액이 집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부 대상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배부 기준 요거는 뭐 여러분들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 세 가지 요소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이 ABC라는 제품이 뭐 한나라한시에 동시에 착수해서 다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러면 보니까 A는 6월 30일에 완성이 되고 B는 11월 30일에 완성이 되고요. C는 12월 31일에 완성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A가 6월 30일에 완성이 됐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팔면은 뭐가 알아야 돼요? 원가를 알아야 가격 결정도 하고, 그쵸? 자, 그러면 6월 30일자에 A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했는데 이 직접비는 이미 추적이 돼 있으니까 뭐 고민할 게 없다고 보고요. 얘를 쪼개줘야 됩니다. 그러면 6월 31일자로 뭐가 확정이 돼야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이 확정이 돼야 돼. 뭐 얘네들은 뭐 당연한 거고 A, B, C고요. 배부 기준은 자료에서 주어질 테니까. 자, 문제는 얘인데, 자, 회사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6월 31일자에 6월 달 것까지 모든 원가가 다 집계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통신요금 2월 달에 통신요금 언제 할 수 있어요? 3월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모든 원가를 다 집계할 수가 없어요. 얘를 집계할 수가 없다고. 얘를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이 이제 닥달할 거 아니에요. 원가 담당자한테 빨리 이거 원가 얼마야? 자료 가져와 봐. 근데 원가 담당자가 뭐라고 그래요? 사장님은 참 지금 고지서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냐고. 좀 기다리시라고.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바로 정상원가 계산이에요. 이게 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자라는 겁니다. 예측.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부율은 배부율인데 미리 예측하자. 그러면 용어를 뭐라고 하면 될까? 자, 우리 실제 원가라는 걸 실제 배부율이라고 그러고요. 이 배부율 용어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예상 배부율?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데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영어를 해석한 거라고. predetermined. 미리 결정한다고 해서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뭘로 이해하면 돼요? 미리 예상한 배부율이죠.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만약에 실제 배부율이라고 하면 제조 간접비를 뭘로 나눠요? 조업도로 나누겠죠. 그쵸? 얘가 예정이니까 예측하자. 제조 간접비 예측. 얘를 미리 예산을 짜자. 예산장 금액으로 얘도 예상한 조업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용어를 또 예정 조업도라고 그래. 그러면 요 금액들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자리에 주어져요? 주어진다고. 주어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이죠. 올해 초 회사에서 발생할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자. 미리 예측한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줄 건데 올해 총 1000시간 발생할 것 같아. 어떠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시간당 1000원 되겠구나. 그러면 실제 시간당 1000원이 발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나는 단지 원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요걸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6월 30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뭘 집계할 수가 있을까요? A 만들 때 실제 투입된 시간을 집계할 수가 있다고. 그쵸? A 만들 때 10시간이 소비가 됐어. 그러면 제조간접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시간당 1000원이니까 10,000원으로 보는 거죠. 원가 계산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조금 찜찜해요. 왜 찜찜해요? 이 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니거든. 어찌됐든 원가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게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자, 11월 30일이 됐어요. 몇 시간이랬지? 20시간. 그럼 이게 2만 원이구나. 얘도 원가 계산 끝났고.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자, C 제품도 20시간 작업을 했어요. 얘도 2만 원이 돼요. 원가 계산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이제 드디어 결산이 끝나고 나면 실제 원가 집계할 수가 있죠. 그럼 차이 한번 계산해 봐야지. 나는 기중에 총 제조간접비에서 얼마만큼 배부를 했냐면 5만 원만큼 배부한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정배부라고 그래. 예정배부. 배부라는 의미가 뭐예요? 원가 계산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드디어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 원가 집계할 수가 있네. 실제 원가 집계해 보니까 6만 원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실제 6만 원 발생했는데 5만 원만 미리 배부한 거죠. 만 원만큼 적게 배부하면 적게. 얘를 표현을 과소배부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제 원가가 더 작은 케이스도 있겠죠. 얘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과대배부라고 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만 원만큼 덜 배부했어. 그럼 이 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다시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넣어주면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또 원가 배분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배분 대상은 배분 금액은 만 원이고 배분 대상은 A, B, C가 되고요. 자, 배부 기준 물론 자료에서 주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금액? 요 금액 얘기한 거죠? 뭐 똑같은 거지 얘랑. 어차피 요걸로 배부가 됐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원가 요소 기준 비례 배분법이라 그래요. 자, 근데 대충 하자. 요걸로 할 수도 있어요. 요걸로. 총원가 기준 비례 배분법. 이건 문제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 차이 금액이 배부할 정도로 크지가 않아. 대충 처리할 수 있겠죠. 요걸 무배분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에 다 조정하자. 아니면은 기타 손익에 반영하자. 이게 무배분법이라고. 이게 정상원가 계산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요게 확대된 개념이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에요. 확대된 개념. 자,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은 어차피 똑같아요. 절차라든지 의미 자체가 똑같아요.